과학의 기본을 이해하는 오늘이 되자. 안녕하세요. 오이과학의 루틴쌤입니다. 지금부터 48강을 여러분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제가 이 주제를 택한 이유가 제가 지금까지 꾸준하게 이제 과학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요. 그 올린 영상들 중에서 이 전기 파트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추가 이제 이해에 대해서 제가 한번 찍어 보았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거 보시기 전에 혹시나 전류나 전압, 저항에 대해서 기초 이해가 조금 난 좀 약하다, 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 영상 14강을 먼저 보신 후에 이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아주 간단하게 전류, 전압, 저항 이 세 부분의 전기 특성을 직렬일 때와 병렬일 때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류입니다. 전류는 intensity of current, 네, 전류의 강도란 뜻인데 여기서 첫 글자를 따와서 기호가 I가 되고요. 전류의 기호는 I고 단위는 A라고 쓰고요. 암페어라고 읽으셔야 됩니다. 꼭 단위를 이렇게 기호로 읽으시는 분이 계시는데 단위는 읽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A로 읽으시면 안 돼요. 암페어라고 읽으셔야 된다는 거. 자, 이 회로, 복잡한 회로에 부분 지금 여기 전류가 이만큼씩 흐르고 있다고 제가 표시해 놨네요. 그랬을 때 가나 다 부분에 전류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걸 계산하실 때 꼭 아셔야 될 게, 전류는 전하량 보존 법칙을 꼭 머릿속에 떠올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하의 양은 어디서나 같다, 예, 그런 뜻이고, 두 번째, 전류는 직렬일 때 항상 일정하다. 병렬일 때는 직렬의 값이 직렬의 크기가 쪼개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 이쪽 여기 마우스 포인터 보니 병렬인데, 예, 쪼개져 있죠, 길이. 쪼개져 있을 때는 이 가 부분에서 왔던 전류가 두 부분으로 나눠서 가게 될 겁니다. 그 나눠서 간 게 한쪽은 1.4A, 한쪽은 1.6A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전하량 보존 법칙에 따라서 쪼개지기 전과, 쪼개진 후와 쪼개지기 전에는 당연히 전기량의 양이 같겠죠. 뭐 더 많거나 줄어들 리가 있겠습니까? 예, 일정한데. 그렇다면 가 부분은요, 당연히 병렬 회로의 전류값을 합치면 되니까 3A고요. 그 다음에 가를 구하셨으면 지금 가, 나, 다는 다 직렬 부분이네요. 그쵸? 직렬 회로 부분. 직렬일 때는 전류가 일정하잖아요. 예, 그 개념은 그 전 동영상을 보시면 되고요. 일정하기 때문에 계산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 계산하셨으면 나도 3A, 다 부분도 3A라는 전류가 흐른다는 겁니다. 이렇게 개념 이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번엔 전압입니다. 전압은 영어 voltage에서 첫 글자를 따와서 기호가 V가 되고요. 단위는 V라고 쓰고 볼트라고 읽으셔야 됩니다. 주의하실 게 있으시겠죠? 전압은 기호와 단위가 동일하기 때문에 잘못 읽으면 기호로 인식하고요. 잘못 읽으면 단위가 됩니다. 저기 V가 써있냐면 전압이 써있다 표현한 거고요. 저기 볼트가 써있냐면 얼만큼의 힘이 써있다라는 걸, 예, 여러분께서 지금 설명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우선 전압을 이제 풀으실 때는 이 개념부터 떠올리셔야 됩니다. 전압은 병렬 때 병렬 회로에서 항상 일정하다. 예, 힘은 병렬일 때 더해지지가 않아요. 예, 더해지지 않았고 일정하게 유지되지만 대신 오래 쓰죠. 그래서 병렬로 건전지 연결하면 뭐 전구가 밝아지진 않지만 오래 쓸 수 있다, 뭐 이렇게 초등학교 때 살짝 배웠을 거예요. 그런 의미가 여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 부분에 두 건전지 다 1.5V의 전압으로 똑같습니다. 두 건전지 힘을 더해보자. 더하면 병렬이니까 더하나 마나 하나 힘과 똑같기 때문에 이쪽은 1.5V의 전압이 발생한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고, 두 개가 연결되어 있지만 머릿속으로 이쪽에는 1.5V 건전지 하나만 연결되어 있다라고 상상하셔도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상상하시면 이 세 개의 건전지의 전압을 더하고 싶다면 이쪽은
더하나 마나 하나 힘과 같으니까 1.5V였죠? 직렬은 그냥 더해집니다. 그래서 힘이 점점 세져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더하면 네, 1.5 이쪽 1.5니까 3V고요. 그렇다면 이 4개의 건전지 전압을 다 더하면 여기는 1.5지만 나머지는 다 직렬이죠. 예, 직렬이기 때문에 1.5, 1.5, 1.5 더하면 4.5V라는 전압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예, 생각보다 전류나 전압은 개념 이해를 통해서 항상 문제를 푸셔야 된다는 거고요.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게 바로 저항입니다. 저항을 더하는 거예요. 자, 이 꼬부랑꼬부랑 이 기호가 바로 저항 기호입니다. 자, 우선 저항은 레지스턴스에서 영어 단어에서 첫 글자를 따왔고요. 그래서 기호가 R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저항의 단위는 이상한 기호 이렇게 표시하고요. 읽는 법은 옴이랍니다. 옴. 이거는 그리스어입니다. 그리스어 마지막 문자가 오메가라고 하거든요. 오메가. 그 오메가의 그 문자를 단위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 꼭 그 말발굽 모양이라고 저는 어릴 때 이렇게 배웠는데 뭐 무슨 모양인지는 각자 나름대로 판단하시고 이런 식으로 표시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우선은 이 첫 부분 병렬일 때, 병렬로 저항이 연결되어 있을 때 이 합한 저항값은 어떻게 될 것이냐. 자, 영상을 보시고 저항 이해하셨으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2옴과 3옴짜리 저항이 직렬로 두 개가 연결되어 있을 때보다는 훨씬 방해가 약하다는 거예요. 전기 알갱이들 입장에서는 직렬이 길을 가다가 병렬로 길이 나눠지면 통로가 두 개가 되기 때문에 돌아다니기 수월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저항을 직렬로 연결할 때보다 병렬로 연결할 때 훨씬 많이 수월하기 때문에 저항값이 작아지는 거예요. 그거를 어느 정도 이해하셨으면 공식으로 한번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자, 노트를 준비했고요. 자, 전류는 전압과 비례합니다. 뒤에서 세게 누르면 많이 지나가기 때문에 전압을 분자에 위치시켰고, 저항과 전류는 반비례 관계죠. 많이 막으면 전기알갱이 많이 안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비례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류는 저항분의 전압이라는 전기 관련 공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옴의 법칙이라고 하죠. 자, 이 공식을 가지고 유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쪽 전압을 이쪽 계산하고 싶은데 우선 이쪽 계산하기 전에 이 전체 전류를 한번 더해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전체 전류를 계산하고 싶으면 아까 전류 파트 이해하셨겠지만 전류는 병렬 때 쪼개지니까 이 전류 1이 위쪽 1번 첫 번째 부분 전류란 뜻입니다. 이쪽 전류값과 2번 전류의 값을 합치면 당연히 전체 전류값이 나오겠죠. 몇인지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이 말을 이 옴의 법칙의 공식을 한번 바꿔 써보겠습니다. 자, 전체 전류는 전체자만 추가하면 되죠. 전체 저항분의 전체 전압. 그러면 전체 전류가 나오겠죠. 그러면 첫 번째 부분의 전류는 첫 번째 부분의 저항값분의 첫 번째 부분의 전압값, 두 번째 저항값 중에 분의 두 번째 전압값을 더하면 뭐 전체 전류값이 나오는 건 여기까지 이해되십니다. 그쵸?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병렬이죠. 이번엔 전압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전압은 병렬일 때 어떻다? 일정하다. 이해되시죠? 전압 아까 배우셨으니까. 전압은 여기 써있진 않지만 이쪽 전압, 이쪽 전압 병렬이니까 같고요. 그래서 더해도 하나 힘과 같기 때문에 결국 전체 전압 숫자와 전압 1의 숫자, 전압 2의 숫자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걸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분자값이 다 같으니까 지워버리면 1로 표현이 되겠죠. 그러면 전체 저항분의 1은 첫 번째 저항분의 1, 두 번째 저항분의 1 더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기호로 표현하면 전체 저항은 R, 또는 R 스몰 t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그냥 R분의 1로 표현하겠습니다. R분의 1은 R1분의 1 플러스 R2분의 1. 3개면 R3분의 1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공식이 탄생한 이유입니다. 이해하시고 외우시면 편해요. 그래서 저는 굳이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가끔은 지금 보면은 기본의 저항값, 이 기존 가지고 있는 저항값을 역수 취했네요. 분모 분자를 바꾼 걸 역수라고 하죠. 역수를 취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야 각각의 저항 역수값 만들어서 더해. 더한 다음에 다시 되돌리면 돼 라고 표현합니다. 쉽게. 자, 이 공식에 넣으면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이 되겠죠. 더하면 몇이죠? 네, 제가 산수 약해가지고 6분의 5죠. 예. 그럼 6분의 5인데 6분의 5 그 계산된 값이 r분의 1 값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싶은 건 r 값입니다. 그래서 다시 분모 분자를 역수 취합니다. 뒤집으면 5분의 6이 나오겠죠. 그래서 전체 더한 저항값은 1.2옴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즉 2옴, 3옴 이렇게 강한 저항을 걸었지만 병렬이기 때문에 이 두 개보다도 더 적은 저항의 힘이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저항을 병렬로 몇 개를 어떻게 연결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전류량을 조절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자제품들의 원리입니다. 그 집안으로 220V 몇 암페어인지 기억이 안 나지만 강한 전류가 흘러나오고 있는데 모든 제품이 다 그 전기를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절을 해야 됩니다. 그 조절하는 원리가 이런 저항 부품을 어떻게 연결시키냐에 따라서 전류값을 조절해서 우리가 안전하게 제품을 쓰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이제 나와 다 값 구하는 건 쉽습니다. 자, 이 병렬일 때 저항값이 1.2옴을 구했으니까 이 세 개의 합한 저항값을 구하고 싶다. 그럼 이쪽 구항값이 1.2옴이었죠? 그럼 여기에 1.2옴짜리 저항이 하나 있다고 상상하시면 됩니다. 1.2옴짜리, 여긴 4옴짜리 직렬로 연결되어 있네요. 직렬이면 그냥 저항을 더하시면 됩니다. 힘이 비례해서 커집니다. 연결한 만큼. 그럼 4옴 더하기 1.2옴은 5.2옴이 되고요. 그렇다면 이 4개의 전체 저항값을 구하고 싶다. 이게 직렬 1.2옴짜리 저항이 하나 연결되어 있다고 하면 이 3개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네요. 그렇다면 직렬은 다 더하시면 되죠. 그래서 6.2옴이 저항이 발생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게 개념 이해입니다. 개념 이해 하시면 옴의 법칙 공식을 가지고 나중에 이제 종합 문제를 풀 때 좀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옴의 법칙이 외웠다고 절대 문제가 잘 풀리지 않을 거예요. 분명히 난이도 있는 문제 푸시면 분명히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꼭 개념 이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지막 정리를 해드리면 전류는 직렬일 때 어디서나 같기 때문에 여기 제 마우스 포인터 지나가는 부분 전류값은 다 같지만 병렬로 회로가 바뀌는 순간은 전류값이 쪼개지고요. 하지만 힘은 반대 개념입니다. 오히려 직렬일 때 직렬 구간에서는 여기나 전압값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 모든 값을 다 더하면 이 건전지 하나의 전체 전압값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여기도 더해야겠죠. 다 부분 이것도 일부분이니까 부분을 다 더하면 전체 전압값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수많은 전기 알갱이들을 이 건전지 하나 힘으로 움직이는 거니까 힘을 다 분산시켜서 밀어줘야겠죠. 그러니까 결국 더하려면 다 더해야 됩니다. 부분 힘을. 하지만 지금 이거 A가 없다고 상상해 보세요. A쪽 이 저항이 없다 상상하고 B와 C만 존재한다고 하면 병렬밖에 없죠. 이때 병렬밖에 없다면 이때는 그냥 건전지 힘이 이게 두 개로 쪼개지는 게 아니라 여기랑 여기랑 똑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 다음에 저항은 직렬일 때는 그냥 더하시면 되고요. 병렬일 때는 제가 굳이 공식은 안 썼습니다. 역수 취해서 더하고 난 후에 그 값을 다시 역수 취하면 쉽게 계산할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나오겠습니다. 전류 전압 저항이 솔직히 외울 것도 생각보다 크게 없습니다. 옴의 법칙 I는 R분의 V 끝. 더 이상도 없어요. 근데 문제가 잘 안 풀립니다. 그 이유가 개념 이해에 조금 시간을 투자해 보신 거 좋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이해하지만 무조건 이해만 하셨다고 문제가 다 풀리는 것도 아니에요. 이해가 다 되셨으면 그 이후에 암기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써먹으려면 외우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죠?
어떤 운동선수가 어떤 기술을 배웠는데 그 배술을 배웠다고 다음부터 시합 때부터 바로 써지겠습니까? 몸에 익혀서 외우는 겁니다. 나도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저절로 나올 수 있게끔. 그래야 그게 진정한 자기 실력이 된다는 거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당신만의 루틴으로 과학을 공부하는 오늘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만날게요.